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왜 중공군이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최신 구축함 05급 난창함을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난창함은 중국의 네티즌도 뽕을 맞았는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구축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펙을 근거한 실험에서는 난창함은 현무미사일의 공격력을 막아내기 벅찰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구축함은 현무미사일을 이론상으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여 발 날아오는 것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 상태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승패를 가리자면 현무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현무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싣고 다니는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쏘고 도망가면 사실상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험상으로도 현무미사일 차량을 찾아내려고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서 지표면에 접근을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야 비로소 발견이 되곤 했는데요. 그만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물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나면 발견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현무 미사일을 미국이나 일본은 전술 미사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의 가격이 불과 20억에서 40억, 최대 40억 정도 하는데요. 이런 현무 미사일이 중공의 구축함을 타격해서 침몰시키는 데는 불과 한두 발 정도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두어 발로 수천억짜리 구축함을 침몰시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SM-3 미사일이 탑재된 마야급이라든가 아타고급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경제적이죠. 10발에 400억, 30발에 1200억이라고 해도 마야급이라든가 아타고급이 한 2조 가까이는 할 테니까요. 훨씬 경제적이죠. 우리나라가 작심하고 현무미사일 같은 전술 탄도탄을 수십 발을 쏴대면 현재 중공이 봉유한 방어무기로는 현무미사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어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SM-3 같은 탄도 방어미사일을 미국과 일본만 개발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얼만큼의 공격과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구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창함에는 현무미사일 같이 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현무미사일이 약 4000노트로 날아오는 데 반해 난창함의 방어미사일인 HQ 미사일은 1600노트 이상은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40억짜리 미사일 한두 발에 수천억짜리 구축함이 침몰하게 됩니다. (052급) 이지스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난창함보다는 함선이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끝나지는 않네요. 마야급과 아타고급의 방어력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현무 미사일이 근접을 하니까 SM-3 미사일이 약 68 노티컬 마일 떨어지는 곳에서 바로 발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현무가 발사된 지점을 향해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데요. 일단 공중에 떠있는 미사일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마야급이라도 두세 대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무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본 게임에 나온 세종대왕함에는 SM-3 미사일이 없어서 결국 방어를 해내지 못했지만 난창함처럼 한두 방만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세종대왕함의 함선이 중공제보다는 훨씬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최근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1000km밖에 있는 90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서 미국, 일본보다 월등한 방어체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차기 구축하면 반드시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세종대왕함도 일본 마야급 못지않게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해군이 중공군보다 더 나은 무기체계라는 사실은 팩트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